긍정, 부정, 주체, 대상, 내용 일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문제편 32페이지. 자, 봐봐. 이런 거 할 때는요. 이것도 딱히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 게 평상시에 문제를 볼 때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는 아까 했던 개념 찾기처럼 이렇게 문단 구조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용이 무엇과 무엇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문제를 풀 때는요, 지금 이제 여기서 하는 것처럼 단어를 긍정, 부정 또는 주체, 대상 뭐 이런 것들이 일치되는지 아닌지만 확인을 쭉 해가면서 가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긍정, 부정이라는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또는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뭐야? 있다, 없다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그 문장에서 단어를 긍정문으로 썼느냐, 부정문으로 썼느냐 이런 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봐봐.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법률 내용은 있는 거지. 그치? 근데 계약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다르게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 한쪽 거를 우리가 분류해서 법률 내용하고 계약은 서로 다른 편.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뭘 하냐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뭐 수선 의무가 있는지, 그죠? 계약을 했는지,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단어들을 긍정 부정 표현만 보는 거야. 이게 부정 표현이 많이 나오면 그 자체로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봐봐. 뭐 이런 거. 자,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집회의 금지 조치를 기각했습니다.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문제를 봤더니 1번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개발 제한구역의 해제를 찬성하는 입장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게 지금 같은 말이야. 여기까지가 얘랑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응?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먼저 이거부터 해볼까? 그럼 이게 통틀어서 개발을 하자는 걸까 말자는 걸까, 이거는. 할 때 우리가 이제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정 표현 제한은 하지 말자는 거지. 해제도 이런 거야. 반대도, 그지? 그 다음에 금지, 기각 이런 단어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안 나왔지만 만약에 크기 같은 거 나왔으면 작게 하는 거, 소멸하는 거 이런 것들은 부정 표현으로 보는 거고, 증가하는 거, 생성되는 거는 긍정 표현으로 보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이 부정 표현은요, 이제 언어 논리에서는 딱 뭐냐면 수학의 마이너스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왜 그 알지? 마이너스 마마뿔? 뿔마마 뭐 이런 거? 그거야 그냥. 개발이란 단어를 요렇게까지 해놓고 이 뒤로 부정이 몇 개 붙는지 봐봐. 하나, 둘, 셋, 넷, 5개 붙었어요. 그럼 긍정이야, 부정이야? 마이너스가 홀수개니까. 그걸 부정이야. 그럼 개발하지 말자는 뜻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봐봐. 요거, 그래서 보면 여기랑 겹치는 부분이 있죠? 여기까지가 겹쳐요, 이렇게. 맞니? 그럼 겹치는 데까지는 이제 그냥 똑같은 모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리고 그 뒤에 부정이 몇 개 붙는지 봐봐. 그러면 하나, 둘, 3개 붙었지? 그러면 해제는 하자 하지 말자. 그렇지, 하지 말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해제를 찬성한다는 틀린 거 그냥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만약에 같이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건데, 자, 지금 2번에서 A에 제시된 물음에 대한 답으로 맞는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맨 끝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대.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답으로 맞는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아까 했던 거를 이제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사례예요. 사부제 방청망 나오고, 그치? 사례고, 이 사례를 정리한 게 여기서 들어가요. 법률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나는 상관. 맞지? 두 가지. 어떤 것이 우선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적 불이익은 있나 없나. 요거 두 가지만 신경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어디라고 관련되어 있나 봤더니 문단 시작 끝에를 쭉 뒤져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위에서 본 얘는 그치? 여기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임의법규 문단 이 문단의 내용이 이 사례구나. 그치? 그럼 답은 여기서 찾는 겁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어떤 것이 우선인가 그랬는데 자 여기 보면요 쭉 읽다 보면 이렇게 그치? 법률 규정과 계약 내용이 어긋날 때가 포인트라고 했죠? 이게 핵심 문장이야. 그래서 그 비슷한 내용 여기 나와요. 법률 규정과 어긋난 내용 계약 체결 이렇게 있지. 그러면 계약 내용이 우선이래요. 그래서 계약을 긍정하는 거를 이렇게 찾아주면 돼 일단. 계약대로 하는 거니까 누가 수선은 헷갈리면 여기까지 더 읽어도 돼. 여기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법률 규정이 적용된대. 근데 그게 법률 규정대로면 누가 하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 이렇게 건물주가 수선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건물주예요. 그래서 봐봐 계약서에 없으면 그치? 계약서에 뭐가 없으면 내용이 그러면 건물주가 하는 거 맞지? 여기 없으면 세입자가 아닙니다. 주차장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계약서에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겠네 그러면 맞죠? 아까 없으면 건물주였습니다. 그치? 그러면 여기 계약서에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이건 아니겠지. 맞구나. 씨. 맞죠, 이것도. 그치? 요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그죠? 틀렸지? 니은 하나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니은 들어간 걸 다 빼고 나면 답이 둘 중에 하나 남은 거. 여기서 찍으면 2분의 1 확률인데 찍을까? 왜? 2분의 1 확률 좋잖아. 그치? 야, 너네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이거 2분의 1 확률 됐을 때 찍는 거 너무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시간 내에 다 풀어야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라 이게 시간을 무조건 맞춰줘야 돼. 일단은 그렇고 만약에 이제 안 되면 여기 지금 봐봐 이거는 일단 됐고요. 그러면 봐봐 얘랑 얘랑 똑같지. 그럼 이 둘의 차이점 보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구분할 때는 차이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법적 불이익 얘기가 나와요. 그치? 그래서 법적 불이익은 있냐 없냐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는 법적 불이익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없는 게 맞는 거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알겠니? 뭐 시간이 좀 더 돼서 내가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분류를 이용하면 더 좋아요. 여기 보면 자 여기에 그러나 해놓고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이렇게 나와. 그치? 그래서 여기 아래로가 법적 불이익이 있는 상황이고 얘랑 얘는 구분되는 거야. 여기는 임의법규, 여기는 단속법규, 여기는 강행법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해갖고 이 세 개가 구분되는데 이쪽에만 법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얘는 법적 불이익은 없는 게 맞는 거 이렇게 분류 이용해서 생각해줘도 괜찮고 알겠니? 그래서 법적 불이익이 없는 거 찾아주면 이제 디귿이겠네요. 그래서 몇 번? 2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지금 이제 요거가 문제가 제일 많은데도 여기까지 미리 와 해와라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게 앞에서 우리가 그 내용 전개 방식 보면서 문단 읽는 거 좀 연습하고 그 다음에 분류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연습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쉬워져요. 다 같이 써먹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뒤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구나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자, 이 뒤에 3번 문제 하나 풀 텐데 자, 7번 보세요. 여기서 답이 3번이거든. 3번 볼 때 봐봐. LFIA 키트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LFIA 키트가 있다. 여기 예선할 뜻이고요. 정상적인 키트 예선이니까 정상적인 키트다. 그 다음에 검사선은 발색 안 되고 표준석도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읽을 땐 보통 여기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 요거 조건하고 결과니까 여기에 신경을 쓰거든. 근데 이 똑같은 문장을 일부러 안 써줘요. 헷갈리게 하려고. 근데 자 이게 봐봐 얘 세 개만 놓고 보면 A랑 뭐 B랑 C랑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 꼭 B, C를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A는 C여야 하는 거 아니야? A는 B고 B는 C야. 그러면 A는 C여야 되지.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런데 이게 틀렸으면 이 윗문장도 맞아 틀려요. A는 C가 아니면 윗문장도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맞니?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정상적 검사선 표준선을 그냥 이렇게 찾아보는 거야. LFIA 키트라고는 했는데 이게 전체가 다 LFIA라서 그래서 정상 검사선 뭐 어쩌고 한데 그런 거 이렇게 검사 정상 표준선 그지? 이 발색된 반응선 이렇게 나와요. 찾았는데 정상이면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표준선도 발색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 3번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다시 표준선 있으면 정상도 맞는 거야. 표준선이 긍정이면 정상도 긍정이야. 그러니까 정상이랑 여기 표준선 발색되지 않는다. 이 중간 거 신경 쓰지 말고 정상적인 히트라면 이것도 발색이 됐어야겠지. 이게 틀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부 시험이 수능보다 어렵다고 하잖아.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 제일 흔한 건 뭐냐면 제일 길게 써줘요 학교 선택지. 근데 길게 쓰면 우리가 이 앞에 말을 쭉 따라서 읽다 보면 그 중간에 이렇게 읽다가 보면 이 앞에서 처음에 읽었던 말은 머릿속에 살짝 사실 지워지거든? 그래 놓고 나서 뒷부분을 쭉 따라해서 읽다 보면 그 뒷부분이 맞으니까 얘도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어떻게 하냐면 이걸 잘라갖고 그냥 긍정인지 부정인지만 보고 그게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만 단어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 봐봐. 그래서 이게 뒤에 4번도 똑같아요. 이것도 봐봐. 여기 보면 살모넬라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A는 LFIA 방식인데 새로운 거래. 네. 근데 지문에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LFIA 됐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면 A를 개발하기 전에 항체 제조 기술이 먼저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항체는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거여야 한대. 이제 이렇게. 그래서 LFI 항체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LFIA예요. 그럼 LFIA는 항체 그렇지?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나왔대. 그럼 이게 먼저야. 맞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항체는 살모넬라균과 결합해야 된다는데 항체는 무엇과 결합한다고?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한대. 그러면 이 항원이 살모넬라균 내가 감지하고 싶은 놈인지만 확인하면 돼. 근데 항원이 살모넬라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여기는 살모넬라가 안 나오거든. 그냥 저런 건 그럴 수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일단. 당연히.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2번에 A의 결합해되는 표지물질에 살모넬라균이 붙어있는 복합체가 들어있겠군 했는데 자 결합해되는 뭐가 있다고? 2번에 결합해되는 뭐가 있대요? 그렇지 복합체가 있다 이게 먼저 간단하게 그치? 문장을 최대한 짧게 만들어서 영어처럼 보는 거야 영어처럼. 그래서 표지물질에 복합체가 들어있다. 자 결합해드에는요 뭐가 있어요? 복합체가 있어요. 그치? 그럼 여기까지 맞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복합체는 표지물질에 살모넬라균이 붙어있는 복합체야.
그지? 2번 문제, 2번 선택지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럼 복합체에는 표지물질 살모넬라균이 붙어서 같이 들어있어야 돼. 자, 복합체에는, 그럼 다시 또, 표지물질이 있죠? 거기에 특정 물질이 붙어 있어요. 똑같이.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표지물질에 살모넬라균이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여기서는 이게 뭐여야 해? 요게 살모넬라균이어야 해. 그죠? 그럼 이제 특정 물질이 살모넬라균인가 이렇게 또 봐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지. 아까 1번 볼 때는 뭐라 그랬어? 살모넬라균. 황원이라고 그랬어. 여기는 특정 물질이라고 그랬지? 그럼 주체 대상이 바뀐 거야. 이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겁니다. 그렇잖아. 주체 대상을 똑같은 하나를 놓고서 다르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1, 2번 중에 하나인데 찍을까? 대가 몇 번? 어차피 답은 1, 2번 중에 하나야. 아, 찍는 것도 고민해, 그냥. 어? 2번 2번? 맞았어. 맞춤 좀. 아니야? 일단 이게 좀 더 시간이 되면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항체들 이렇게 돼 있어요. 항체. 자, 항체가 아까 여기 보면 목표 성분을 검출한다. 이게 뭐야? 목표 성분이 그러면 항원이지. 그죠? 그럼 살모넬라균은 목표 성분이어야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특정 물질이 아니고 목표 성분. 그래서 틀린 거고. 이거 할 때 또 특정 물질 이거랑 목표 성분이랑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심지어. 근데 이런 것도 만약에 내가 이런 부분이 헷갈리잖아.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특정 물질하고 목표 성분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이 사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는 거야. 그래서 봐봐. 여기 쭉 보면 특정 물질이 붙어서 이루어진다. 표지 물질은 이렇게 색깔했는데 표지 물질에 붙어있는 특정 물질은 종류가 다르다. 키트 방식 따라서. 그 다음에 목표 성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고 딱히 뭐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와서 목표 성분의 유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 성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특정 물질은 그냥 항상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둘이 다르구나 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 부분 보면 자 이게 어디 들어있는 거야? NFI 키트 안에 들어있는 구조 또는 구성 요소들이에요. 맞니? 그런 거고 이거는 NFIA 안에 들어있는 거지. 특정 물질도 그러면 당연히 시료 패드 안에 들어있는, 결합 패드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NFIA 안에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목표 성분은 검출하는 대상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 검사 키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딴 데 있는 거, 시료에 들어있는 거. 그죠? 아까 어디 써있는데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말이. 그렇게 해서 확인해도 좋아요. 알겠니? 이거는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찍게 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같은 문단 안에서 주체 대상을 바꿔서 말을 하면 거의 대부분 틀리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 하고 가도 거의 다 맞는다. 그래서 하는 거고. 이렇게 주체 대상 바꾸는 건 특히나 문학할 때도 유용해요. 문학할 때도 되게 쓸모 있어서 문학도 주체 대상을 바꿔서 말하면 웬만하면 다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더라. 그죠? 그리고 이게 하지만 뭐 분류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이용하면 더 쉬워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만 알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있는데 요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는 선생님이랑 그 앞부분을 다 끝낼 때까지는 조금씩 같이 할 거야. 그러니까 집에 와서 뭐 해보고도 좋은데